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들과 현장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자치단체장도 시민들과 산행을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선 6기 3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과제를 짚어보는 현장 행정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이 시민 대표들과 함께 산길을 거닙니다. 시민과의 대화 장소를 딱딱한 시청 사무실 대신 자연을 택했습니다. 숲속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때면 어느새 어색한 벽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정 시장에게 시 행정에 대한 성과와 칭찬을 하기도 하고 교사님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쉬웠던 점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 원더심 발전을 통해서 그 자리를 문화의 거리 및 청년 창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운영 주체를 젊은 청년들이 해나갈 수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 대표도 지역 청년과 여성, 농민은 물론 문화예술과 관광 종사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광양시는 민선 3기 행정을 되돌아보고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이 직접 시민을 찾고 현장에서 들어보는 열린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절대 또 예를 들어 버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보면 시민이 원하는 사안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새 정부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며 국정 과제를 수립하려는 요즘. 지역 자치단체도 한결 가까워진 현장 소통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바다송어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한 의약품 개발 회사와 바다송어를 이용해 피부재생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고흥군 금산면에 오는 11월 1차 완공을 목표로 134억 원 규모의 의약재료 생산시설 건립 공사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원 측은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바다송어를 이용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낮에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교사들이 담임을 맡은 교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한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흰색 장갑을 낀 남성이 텅 빈 교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이 발걸음을 옮기더니 담임 교사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영상 속 남성은 48살 박모 씨. 박 씨는 지난 2월부터 초등학교에 몰래 침입해 60여 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핸드백 등에서 모두 300여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쳤습니다. 주로 점심시간이나 야외 수업 시간을 노려 학교 담을 넘었습니다. 지갑에서 분명히 넣어놨는데 왜 없어져서 내가 어디 분실했을까 그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모두 여자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이었습니다. 지갑이든 핸드백이나 가방을 교실 안에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범행 전에는 학교 주변을 사전 답사해 CCTV 위치를 확인했고 학생들의 소행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현금이나 상품권을 일부만 훔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빨리 눈치채지 못하고 또 혹시 눈치채더라도 학생들의 소행으로 오인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만은 훔친 것입니다. 경찰은 전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유사한 범죄에 대비해 교실을 비울 경우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으로 전남 지역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인 1조 1,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천시가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일반 회계는 본 예산에 비해 1,261억 원이 증액된 9,524억 원, 특별 회계는 220억 원이 늘어 1,979억 원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 전략 사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 등에 중점을 더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일부터 열리는 제2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수시의회가 13일간의 회기로 내일부터 제177회 정례회에 나섭니다. 여수시의회는 내일부터 13일간 제177회 정례회를 열고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답변 등 각종 안건을 심사 처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0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전국 치매 환자 69만 명 시대, 대통령까지 국가 책임을 언급할 정도로 초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이 치매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치매연구단이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65살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MRI를 촬영해 정밀 분석한 연령별 뇌지도입니다. 노화 과정에 따라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측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단은 뇌지도를 만들어 기준점으로 잡고 정상인의 뇌보다 이 부분에서 급격한 수축이 진행되는 치매 환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치매 조기 진단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치매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단은 건강검진에 이를 적용하는 등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치매 조기 진단과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뇌구조의 평균 분포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65세에서 85세 인구의 평균 뇌구조를 파악해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주 미묘한 변화도 분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시점보다는 앞쪽에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치매 질환 진단 정확도는 83%로 유능한 임상 전문의 수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 특허가 출원됐으며 서울대병원 등 전국 5개 대형 병원에서 시범 운영되며 오는 2019년 대국민 시범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임상 유효성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시가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대비해 도서 지역 정수장과 해수 담수화 시설의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가뭄에 대비해 오는 12일까지 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과 합동으로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도서 지역 4개 정수장과 17개 해수 담수화 시설의 급수 상황을 점검합니다. 여수시 관내 21개 도서 지역 담수 시설의 총 용량은 3,040톤으로 현재 저수율이 평균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이달 말 출범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4월 17명으로 재단 이사회를 구성하고 어린이 보육재단 발기인 총회를 가진 데 이어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오는 29일 재단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보육재단에 매년 시 출연금 5억 원씩 5년간 25억 원을 출연해 임신에서 출산, 보육까지 지역 어린아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방침입니다. 목포시 축구협의회 보조금 부적정 사용 의혹은 돈만 주고 사후 관리에 손 놓고 있는 목포시의 책임도 큽니다. 보조사업 실적과 정산 보고는 허위로 제출됐고 보고 기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축구협회가 지난 1월 개최했다고 주장하는 제15회 목포시장기 축구대회. 목포시는 시체육회를 통해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개회식도 없었고 시장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도 유명무실합니다. 한 달 안에 정산 보고를 해야 하지만 대회가 끝난 지 4개월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관계 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살살 보냈어요. 말이 없다가 도민체단 갔다 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정산 서류를 못 봤다.
중간에 이제 여러 일정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랬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은 부족하니까 보완해야 된다고 저희가 알려드렸죠. 정산 보고가 늦어졌지만 이유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목포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심판비 지급 내역도 이상합니다. 아직 정산 보고가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12개 팀이 참가했다며 심판비로 25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6개 팀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지난해 대회 심판비는 600만 원에 달합니다. 참가팀 부풀리기와 보조금 부적정 사용, 대회 미개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최근 5년 동안 축구협회에 지원된 보조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목포시에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김 생산량이 황백화 현상 등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 전남 지역 김 생산량은 34만 2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7.8%, 생산액도 3,900여억 원으로 18.8%가 늘었다며 특히 물김 1kg 가격이 1,157원으로 형성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츰 전국에 단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저녁 무렵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80mm, 제주 산간으로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해안에 50mm 이상, 전남과 경남, 경기 북부에 10에서 40, 서울 등 그 밖에 전국에도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도 일시 주춤하겠습니다. 어제 30도 선까지 올랐던 서울과 광주의 기온이 오늘은 20도 선을 약간 웃돌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름대는 차츰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0.1도, 창원 17.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대구 2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